펠리세이드가 정식으로 공개되고 여러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디자인에 대한 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지로버 생각도 나고 투톤 컬러 같은 게 실제로 보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랑 지금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저는 국내에 적용되는 2.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도 주목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장착되는 3.5리터 가솔린 엔진 기반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목표 출력이 400마력 이상인 고성능 고배기량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네시스에도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생각난 차가 모하비입니다. 어쩌면 단종된다는 소리가 싹 들어가고 풀체인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러가지 취재를 해보니 그런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하비가 만약 부활한다면 소비자들 반응은 어떻게 되고 이걸로 큰 영향을 받는 경쟁 모델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모하비가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모하비는 왜 단종되는 거였냐, 이게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출시된 지 오래된 차입니다. 2008년에 처음 출시돼서 2차 페이스리프트만 거쳤습니다. 사실상 풀체인지 없이 16년 동안 팔리고 있던 차란 거죠. 보통 프레임바디 차들이 수명이 길긴 한데 이건 좀 많이 길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풀체인지가 할 때가 됐었는데 모하비는 단일 모델이죠. V6 디젤 엔진을 씁니다. 환경 규제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차라서 유로7 규제는 사실상 대응하기가 힘드니 차라리 단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후속 모델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었고 결국은 타스만 생산을 위해서 올해 7월에 K3하고 같이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부터 후속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펠리세이드 출시 이전에 유로7 기준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존 유로6 수준의 기준을 유지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거 어쩌면 가능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모하비 기반으로 타스만이 출시된다고 하면서 또 한 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하비 풀체인지가 아니라 타스만 SUV 버전이 나오면서 모하비 후속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말이 왜 다시 나오기 시작했냐면 미국 시장 펠리세이드를 위한 3.5리터 6기통 가솔린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 중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5 엔진 기반 시스템을 2.5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개발을 병행하고 있고 북미형 펠리세이드에 3.5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고 국내에선 3.5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차가 제네시스 G90이 유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목표 덕에 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후륜구동, 전륜구동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하냐, 이건 이제 3세대 플랫폼의 활용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얘가 진짜 전기차도 되고 하이브리드 차도 되고 내연기관 차도 되고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파워트레인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 이게 진짜 좋은 포인트라고 했는데 만약 정말 모하비가 부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현대차와의 경쟁이 뭐 심각하게 이뤄진다 여기까진 아닌 것 같고요. 그랜저와 K8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해 볼만합니다. 왜냐면 일단 그랜저나 K8 같은 경우는 서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랜저가 워낙 구성이 좋기도 하지만 주 고객층들 사이에서 그랜저라는 이름값이 아직은 유해하고요. 그래서 아직 그랜저 판매량이 훨씬 많은 거고 K8은 신형이 먼저 나와도 판매량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 올해 판매량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모하비랑 펠리세이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모하비가 좀 더 브랜드 밸류가 있는 느낌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형 SUV 황금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모하비, 베라크루즈 그리고 렉스턴이 한창 3파전이 치열할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나마 이름이 유지되고 있는 게 모하비라고 보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꾸준히 신차가 나왔다면 판매량이 꽤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펠리세이드도 베라크루즈라는 이름을 계속 썼다면 모르겠으나 이름값이나 이미지만 놓고 보면 모하비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성격도 살짝 다릅니다. 만약 부활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예 풀체인지 돼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고 스타렉스에서 스타레아로 바뀌면서 후륜에서 전륜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모하비도 그 정도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펠리세이드와의 차이가 많이 없어지는 거라서 비등비등해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소문대로 타스만처럼 된다면, 그러니까 기존 모하비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때는 또 모하비 많이 성격이 유지되는 거죠. 이러면 와 역시 모하비 프레임바디 이러면서 이쪽으로 확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반대로 이거 승차감 괜찮을까? 너무 오래된 차체 아니야? 이렇게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면서 펠리세이드와 판매량이 비등하거나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흥미로운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출시가 되든 안 되든 현대기아차는 서로 큰 타격이 없을 텐데 문제는 뭐다? 렉스턴 풀체인지 F100이라고 보는 거죠. 매번 KGM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남은 유일한 순수 국내 브랜드고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신차들 모두 KGM의 주력 모델들과 경쟁 대상들입니다. 준중형부터 준대형 SUV까지 모두 KGM의 주력 모델들이니까요. 사실 토레스나 액티언 쪽 라인업은 역할 자체가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많이 팔려서 박리담의 전략이 가능해진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건 렉스턴 라인업이란 거죠. 렉스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절 이름값도 상당했을 뿐 아니라 KGM 입장에선 기술력도 과시할 수 있고 돈이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플래그십 모델이란 거죠. 회사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회사 유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차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죠? 당장 내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KR10도 출시 일정이 1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자동으로 F100도 출시 일정이 미뤄졌다는 거죠. 사실 팰리세이드 출시만으로 KGM은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팰리세이드도 기존하고 완전 다른 파워트레인에 훨씬 커진 차체에 훨씬 고급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판매량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또 한쪽은 신형이 나왔고 한쪽은 나온다 하던 차가 또 늦게 나온다 하고 진짜 나올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왕년에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 했던 차까지 부활한다면 렉스턴 입지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모하비가 부활하든 그렇지 않든 나쁠 건 없다고 보고요. KGM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없지 않았고 계획이 없지 않았고 기대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요. 지금 이 말과 함께 했던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풀어서 설명하면 한쪽의 권력이 약해져요. 그럼 다른 쪽의 권력이 세지면서 그 권력,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자동차 시장으로 설명하면 한쪽이 점유율이 빠지면 그 점유율을 다른 잘 나가는 회사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문대로 모하비가 부활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구도가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KGM한테는 악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